네, 안녕하십니까. 자본노동자입니다. 좀 전국이 어지럽죠. 그래도 우리 돈 버는 얘기 합시다. 새로 올라온 법안 중에서 전세계약 무제한 갱신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법률안이 있습니다. 야당에서 발의를 한 거죠. 이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 제도의 자연 소멸을 좀 유도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전세 제도가 자연 소멸된다. 지금 2회밖에 갱신이 안 되는데 이거를 무제한으로 해주면은 어떠한 집주인도 전세를 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뭐하러 이런 불합리한 조건, 불리한 조건을 달고 세를 주겠습니까? 월세 맞지. 그러면 전세 없어지고 시장은 상황에 빠지고 대체제는 소멸한 상태에서 월세 가격은 폭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밀어 올린 월세가 또 집 가격도 유지시켜 주겠죠. 물론 뭐 갭 투자 자체는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로 내려오는 효과보다 월세 폭등이 주는 고통이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법안이 나오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긴 한데 실제로 통과될지 실제로 발효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발상의 어떤 비약은 조금 놀랍기는 합니다. 이게 통과되면은 진짜 서울 중심지는 뉴욕 맨해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다른 의미로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주요 아파트들은 진짜 부유층이 소유를 하고 이제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나 유명 레이블의 스태프, 하버드 로스쿨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세를 주고 진짜 막대한 세를 주고 주거를 합니다. 그런 환경으로 강남 아파트 혹은 뭐 이제 을지로, 여의도 이런 곳들의 부동산이 바뀌게 되면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가속화될 수 있고요. 월세 제도의 폭등, 그러니까 월세 가격의 폭등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줄 고통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서울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월세가 관리 포함해서 거의 100만 원 수준에 육박을 한다고 하면은 어지간한 사회초년생 수입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이 주거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고 삶을 좀 기획할 수 있겠습니까? 무리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완화되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더한 센 놈을 데려와다가 이제 맞대면을 시켜서 눌러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도저히 서울에서 못 살 지경이 되면은 지방으로 이전하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과연 이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발의하신 법안인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도장 찍어서 그냥 막 막는 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주식하다가 손해 봐가지고 상한가 한 번만 먹자는 식으로 묻지마 내동매매 한다고 해서 복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눈앞에 있는 고통을 모면하기 위한 기발한 방안, 이 스위치 하나 눌러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내린 결정이 진짜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계좌도 가슴이 아픈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생활이 달린 대한민국 부동산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차라리 전세 제도를 없애고 싶은 목적이라면 그걸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제도는 효용도 많지만 부작용도 많고 특히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터져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걸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게 맞냐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걸 이런 방식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진짜 조금 너무 부작용이 커 보입니다. 만약 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진짜 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서민 주거의 안정을 기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더 명확한 길이 있습니다. 금융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보다 높게 만들어주고 그걸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상승률의 반의 반만 따라갔어도 강남 아파트 사려는 자금들 증시로 몰려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우량 배당주에 20년 동안 투자해서 나오는 배당금이 상가 월세보다 높다면은 건물주 갑질이나 젠트리피케이션 당장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장이 미장 수익률의 반만 따라갔어도 이 나라 부동산 문제의 태반은 자연 해결됐을 겁니다. 근데 이런 길은 당연히 어렵죠. 이 법안 하나 그냥 통과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각을 세우고 논의를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어렵죠.
근데 쉬운 길이 있다고 해서 그걸 선뜻 갔을 때 과연 항상 좋은 결과가 돌아오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상법 개정, 밸류어 프로그램 이런 얘기들이 좀 본격화되려는 시점에서 이런 법안이 나와서 좀 당혹스럽고요. 이런 안일한 항폐화의 길보다는 좀 다소 티는 안 나고 더디더라도 금융자산을 키워서 부동산 과열을 중화시키는 쪽으로 좀 논지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실행이 되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종잡을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혼세한 와중에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추이는 계속 지켜보는 게 맞겠죠. 네, 이런 일들이 이 전국에서 계속 터지면은 도저히 이 도파민이라든지 머리가 따라가질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같이 짚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본노동자였습니다.